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푸는 분들 많으시죠? 왜냐하면 즉각적인 보상 효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역시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인 즐거움, 쾌락, 행복을 주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언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지 음식과 연관돼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단 음식, 그리고 아주 고소한 지방이 많은 음식, 고지방 또 고당분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 굉장히 빠르게 분비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 단 거 당기시고 고소한 튀김, 치킨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매운 음식을 또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사실 과식을 하기 쉽잖아요. 바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럼 렙틴이 또 무엇인가?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살고, 또 배부르면 음식을 그만 먹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고픔과 배부름에 대한 호르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배고파도 먹지 않는다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장관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먹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굉장히 꼭 필요한 호르몬이겠죠. 자, 그런데 계속 먹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먹다가 식욕이 딱 이제 포만감을 느끼면 중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식욕을 이제 억제하는 이 호르몬이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먹고 이제 배부름을 느끼면 렙틴이 나와서 그만 먹자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요. 아까와 같이 단 음식, 또 아주 고소한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방, 고당분 음식은 식욕 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과 또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시소처럼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의 식욕을 교란시키는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식욕을 억제하고 또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먹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고 적당히 멈추는 것.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이 모든 배경에도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보상 심리를 유도하는, 먹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욕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즐거움, 이런 모든 배경에는 호르몬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살에 대해서 호르몬과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살이 있냐 없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나이에 따른 체지방 관리나 또 다이어트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살이 찐다 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몸매 관리,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몸에 대한 이해, 또 호르몬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신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호르몬은 줄고 어떤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살이 찔 수 있는 호르몬은 늘어나고 살이 빠지게 하는 호르몬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또 우리 몸은 나이살도 이기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콜티솔과 인슐린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호르몬 때문에 근육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은 증가한다는 거죠. 성장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바로 체지방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호르몬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까라고 연구를 하면 되겠죠. 반대로 콜티솔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 반대가 됩니다.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두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체지방을 늘어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고당분,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되기가 쉽죠. 단 것을 먹게 되고 뭐 치킨 이런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 몸에 인슐린이 증가하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콜티솔이 증가한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콜티솔은 어디에 이 에너지를 저장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어디에 살이 많이 찌죠?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죠. 바로 이 콜티솔 수용체가 복부 쪽에 무려 4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 음식, 또 고소한 튀긴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쉽게 뱃살이 붓고 나이살이 쪘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슐린과 콜티솔이 잘 나오지 않게 건강관리를 한다면 나이살도 이기는 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인슐린은 무엇인가 라고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인슐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슐린은 많은 분들이 당뇨병과 연관되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당뇨병은 제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요. 1형 당뇨의 경우는 약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2형 당뇨가 훨씬 더 많습니다. 1형 당뇨는 선천적인 거예요. 30세 이전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파괴되거나 또 자가 면역을 일으켜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당뇨가 있다는 것은 다 모두 1형 당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빠르면 40대, 또 50대, 60대에 오는 당뇨는 1형 당뇨가 아닌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의 원인은 나의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혈당 상승을 빠르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너무나 자주 분비가 되면서 결국 나중에는 저항을 일으키고 제대로 기능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저항을 일으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결국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인슐린은 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으로 알고 계셔서 혈중에 이 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없다라면 당을 운반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인 당이 없으므로 아주 다양한 질병과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역시 식욕 억제 중추와 식욕 촉진 호르몬처럼 렙틴과 그렐린처럼 반대 작용을 하는 거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잘 사용하게 하고 또 에너지를 비축하게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적절한 양이 분비가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빠르게 또 쉽게 식사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또 지나친 당분 섭취로 인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저항이 되고 또 고갈이 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또 아까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저항성도 생기면서 체지방이 많이 붙게 되고 당뇨 전 단계나 또 당뇨병까지 오게 되는 아주 연결된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빠르게 분비하지 않는 식사, 혈당 상승을 지연시키는 식사가 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체지방도 쌓이지 않게 만듭니다. 인슐린을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식사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들, 자연의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설령 정제된 탄수화물, 디저트 같은 거를 먹는다 하더라도 빠른 혈당 상승을 피하면 됩니다. 아주 천천히 드시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건강한 탄수화물로 천천히 하는 식사법, 이것이 건강한 인슐린 저항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 전 단계를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당분을 이동시켜주는 호르몬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점점 이 혈관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당은 혈관 손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혈관은 사실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뇌질환, 또 뇌졸중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또 눈의 망막을 변성시키기도 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변증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신장에도 아주 미세한 무소혈관으로 이루어진 사구체가 있습니다.
사구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신장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만성 신부전, 또 심장 질환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몸에 말초혈관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당뇨는 또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는 반드시 초기에 꼭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또 식욕 억제, 당뇨병, 말초혈관, 심장질환, 신장질환, 자, 이 모든 것들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